요즘은 모든 휴대폰에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는데요. 또한 SNS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진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은 사진 잘 찍는 꿀팁 5가지 알려드릴게요. 수평 맞추기. 수평 수직을 맞추는 건 사진에서 기본이 됩니다. 특이한 구도를 찍지 않는 이상 수평 수직만 맞으면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특히 풍경이나 인물에서 수평은 필수입니다. 수평 수직을 맞추기 어렵다면 카메라 기능의 수직, 수평 안내선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촬영 전 카메라 렌즈 닦아주기. 특히 휴대폰 카메라는 손으로 자주 만지기 때문에 렌즈가 오염되기 쉬운데요. 사진 찍기 전 렌즈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사진의 질이 훨씬 좋아진답니다. 사진에 담고자 하는 것을 정하자. 카메라로 보이는 사각형 프레임 안에 자신이 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찍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면 이렇게 어색한 사진이 나와요. 버릴 건 버리고 담고자 하는 것만 담아보세요. 길어 보이려면 머리 위에 공간을 많이 주기. 연예인들처럼 롱다리 전신샷을 찍어보고 싶다면 발끝은 화면 하단에 가깝게 두고 머리 위에 공간을 많이 주세요. 키가 작은 사람들도 커 보이는 마법. 이 공간이 반대로 되면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루킹룸 이용하기. 루킹룸이란 루킹, 뭐뭐로 보이는, 보는, 룸, 공간, 즉 피사체의 시선 방향에 공간을 주는 법입니다. 살짝 옆모습을 찍으면서 사진의 감성을 담기 위한 방법으로 추천하는데요. 인물이 카메라를 보지 않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경우 그 방향에 일정한 공간을 두는 겁니다. 반대로 공간을 두면 사진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팁들로 더 나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답니다. 사진 인사이더가 되는 방법. 참 쉽죠? 본격적인 봄을 맞아 카메라 들고 인생 사진 한번 찍어보는 거 어떠세요? 충치나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정말 중요한데요. 양치질도 중요하지만 양치질에 필요한 칫솔을 올바로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칫솔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기적으로 칫솔을 교체해주세요. 오래 사용한 칫솔로 양치질을 하면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적어도 3-4개월에 한 번은 꼭 칫솔을 교체해야 해요. 양치질 후 칫솔을 깨끗이 헹궈야 하는데요. 칫솔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음식물과 치약이 남지 않도록 여러 번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보통 집에서 칫솔을 관리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칫솔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칫솔 목길이 서로 닿게 되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다른 칫솔로 옮겨갈 수 있어요. 따라서 개별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좋답니다. 변기에 물을 내릴 때는 미세한 세균들이 튀는데요.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2m까지 세균 구름이 형성됩니다.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 칫솔을 보관하는 것이 좋고, 화장실에 보관한다면 변기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보관해주세요.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도 중요하겠죠? 칫솔을 제대로 건조하기 위해서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건조해주세요. 칫솔 케이스에 칫솔을 넣어두는 것도 습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균에 노출돼 좋지 않답니다. 칫솔을 바르게 관리하는 생활 습관으로 충치와 치주 질환으로부터 치아를 지켜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수거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할 때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 버리는데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음식물을 분류하기 전 먼저 동물이 먹을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 사료로 재활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한 음식, 닭뼈, 돼지뼈,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합니다. 채소의 뿌리나 질긴 껍질, 단단한 씨앗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쪽파, 미나리, 대파 등의 채소 뿌리와 마늘, 옥수수대, 옥수수 껍질, 양파 등도 일반 쓰레기랍니다. 음식에 자주 사용하는 양파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주세요. 과일의 딱딱한 껍질과 씨앗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주세요. 코코넛, 파인애플, 수박 등 껍질이 딱딱한 과일, 복숭아, 체리, 감 등 핵과류의 씨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 않아요. 호두, 땅콩, 밤 등의 단단한 껍질과 보리, 쌀, 콩 등의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소, 돼지, 닭 등의 뼈다귀와 털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주세요. 육류의 비계와 내장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사료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역시 일반 쓰레기입니다. 조개, 소라, 전복, 굴, 꼬막 등 어패류의 껍데기와 생선의 통가시도 일반 쓰레기통으로 버려주시면 돼요. 녹차, 보리차 등 티백의 찌꺼기나 한약재 찌꺼기, 된장, 고추장 등의 장, 소금, 고춧가루가 많이 묻은 음식, 김치 등 간이 강한 음식들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문이나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조리할 때부터 적당한 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식 후 남은 음식을 포장해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조금은 귀찮더라도 환경을 보호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해주세요. 최근 인도네시아 해안가로 떠밀려온 향유고래의 사체 뱃속에서 일회용 컵 115개, 샌들 등 5.9kg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와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플라스틱에 몸살을 앓는 생태계가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요즘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 매장 내에서는 머그컵이나 유리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에만 일회용 컵이 허용되는데요. 조금 귀찮더라도 카페를 방문할 때에는 텀블러나 머그컵을 직접 들고 방문해주세요. 빨대 사용하지 않기. 우리나라 성인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이 1.2잔이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많은 빨대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사소한 실천이지만 이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빨대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 빨대를 이용해 주세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용하게 될 경우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만 모아서 따로 버려주고 이물질이 묻어있다면 깨끗하게 닦거나 물에 헹궈 세척하고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장바구니를 사용해주세요.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챙겨 다니면서 비닐봉지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깜빡하고 장바구니를 챙기지 않았다면 일회용 비닐봉지가 아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담아가세요. 작은 실천이
지구의 건강을 지켜주는 지름길이 됩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단 며칠이라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